시쳇말로 뱃놈이었죠. 뱃놈. 네네. 그런데 그 험한 파도와 싸우고 외로움과 싸우고 광활한 데서 네네. 이제 뭐냐면요. 북극 항로가 털려버리면 지금까지 그 호르무즈에서 국가가 선진국이 되면 바다로 관심을 돌린다고 그러죠. 강국이 되면은 해양력을 강화합니다. 뭐 그런 나라가 강국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블루 스페이스 효과라는 게 있죠. 물 근처에 있을 때나 강가에 가면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심박수를 낮추고 심리적 안정을 준다 해서 사람들이 휴식을 하면 바닷가 찾잖아요. 오늘 왜 바다 얘기하냐고요. 바다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바다 얘기를 오늘 본격적으로 들으려고 평생을 바다에서 산 사나이 고한석 제독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다 이야기 오늘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정한 주제는 해양 주권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해양 주권. 네. 패권이라는 게 이동하죠. 이건 살아있는 생물처럼 이동하는 거예요. 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게 해양력이 곧바로 이제 국가 경쟁력과 연계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고요.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해양력 그 선구자가 된 알프레드 마한 그 사람의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책에 아주 선생시한을 불리겠습니다. 맞아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미국이 해양 전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현재 호르무즈 해역 또는 과거의 여러 해전에서 보면은 미국의 전략이 알프레드 마한의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구나가 이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맞아요. 국제정치 원론 처음에 딱 들어가면 네. 만에 패권 이동의 법칙 이런 걸 네. 설명하고 그랬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이나 예외 없이 패권을 갖고 있던 시절은 해군력이 강한 시절이에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역으로 해군력을 강화하면 패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도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호르무즈에서 이란의 해군력을 괴멸을 시키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해상 통제를 하는 것이죠. 해상 통제라는 게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자기는 마음대로 가고 상대방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는 삼면이 바다예요. 맞습니다. 예. 반도국가. 네. 섬 같은 나라예요. 북한이 막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바다를 뚫고 나가는 힘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국력에. 네네. 그 이순신 장군 같은 그 바다의 제왕을 가진 우린 정신적 유산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한국은. 예, 예. 그러니까 뭐 해양 패권을 갖는 꿈을 꾼다는 건 너무 당연한 우리 후손들의 꿈 아닌가? 네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이제 호남 지방의 곡창지대를 이렇게 딱 막았기 때문에 이제 일본 애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먹을 게 없어서 결국은 우리한테 많이 졌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무엇보다도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네네. 에너지, 물류 이런 거 관련된 안보의 핵심적인 통로가 이제 바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우리 물동량의 약 95% 이상이 바다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쪽에 아덴만에는 우리 해군 함정이 나가서 해적 퇴치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또 호르무즈 해협에 그런 분쟁이 있을 때는 또 미국이 한국 참전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말라카 해협 정도가 이제 이렇게 차단이 돼버리면 물동량 이동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뭐 핸드폰이라든지 반도체를 수출할 수도 없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이동로를 혹시 컨트롤을 못하거나 그렇죠. 아주 악의적인 세력에 의해서 장악이 되면 네.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해군을 단순하게 이제 연안을 지키는 수준에서 이제 벗어나서 옛날에 그렇게 맞지. 많이 나왔죠. 예. 이제 국익을 저해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면 먼 바다에서도 이렇게 우리 상선을 보호한 것은 물론 대규모 이렇게 지진이라든지 쓰나미, 가뭄, 홍수 지역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재난구호. 미국에서는 제가 이제 교육을 받아와서 하는데 HADR이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Humanitarian Assistance Disaster Relief라고 해가지고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이게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지. 네,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실제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사건이 났을 때는 이제 항공모함이 가서 항공모함 배 한 척에서는 이 바다를 물로 만드는 이제 식수로 잠수화.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부식들도 많기 때문에 그걸 지원해주고 또 전기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전기도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하는 그런 그 민간 지원 대민 활동들을 아주 활발하게 잘합니다. 맞아요. 항공모함을
자신감을 가져야 네.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싣고 맞습니다. 가서 이제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정말 그런 인류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네네. 기반이 되지 않나. 작년인가 우리 강릉에서 이렇게 가뭄이 많이 났을 때 우리 해군의 군수지원함, 군수지원함이라는 것은 보급품 싣고 또 기름과 물을 싣고 다니는 배인데 그 배를 천지연 뭐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배들이 실제 강릉에 가서 지원한 적도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배들은 용량이 작기 때문에 가서 며칠 지원을 못 하죠. 근데 큰 배가 가면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막 10만 톤급 뭐 네, 네. 이런 네, 네. 이런 그 항공모함이 있으면은 정말 강한 나라의 상징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번에 이란 전쟁을 계기로 우리 온 국민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너무 잘 알게 됐어요. 그렇죠. 네. 야, 폭이 뭐 30여 킬로밖에 안 된다. 통행하는 폭이 얼마 안 돼서 거기만 목을 잡으면 이게 이제 어느 한 나라가 죽는다. 뭐 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러면 그런 걸로 보면 뭐 말라카 해협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거기도 있지. 또 수에즈 운하로 통하는 홍해 입구에 또 후티 방군이 장악한다. 해적들이 장악한다. 이 해협도 있지. 뭐 또 남중국해에도 그렇죠. 통로가 네. 있지. 네. 파나마 운하도 그렇고 네. 세계 곳곳에 이런 해협을 딱 통제하는 세력이 어느 한 나라에 칼을 들이밀고 있는 형국이니까 거기를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 와 이거 정말 대단한 한 나라 거죠. 국가로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로구나. 네네네. 그래서 이제 국제 이제 해양법에는 모든 선박이 이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무해 통항권이라고 하는데요. 통상 이제 국제 해양법상에서는 모든 선박은 연안으로부터 12km 그러니까 24km 이내에서는 자유롭게 항행할 권리가 있다. 단 그 항행할 권리가 뭐냐면 그 연안국의 평화나 공공질서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래서 잠수함 같은 게 물 밑으로 가면 안 되고 잠수함 수상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태극기를 달고 항행해야 돼요. 무해통항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수상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런 그 무해 통항권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조항이 아니면 뭐 이렇게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할 수 있죠. 그 연안국에는 통보해야 되는 거예요? 연안국의 통보는 이제 어차피 선박이 통과하다 보면 자기네들이 요즘은 내가 어느 나라 소속이고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적재물은 뭐다, 그게 자동으로 다 통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위성 정보가 다 공개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그 호르무즈 통과할 때 그 GPS를 끄고 했다는 함정, 그 함정은 이런 내용들이 이제 통보가 안 되는 거죠. 몰래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이제 군사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로 이거는 그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호르무즈 해협 하나 봉쇄되고 지금 우리 배가 안 들어오니까 뭐 오일 쇼크가 올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서 지금 얘기할 정도니까 네.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대양 해군을 꿈꾸는 차원에서 KDDX 사업이 요즘 한창 뭐 또 네. 추진되고 네. 논란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차세대 구축함 사업인가요? 그렇죠. 이게?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사업. 네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이런 게 든든하게 가져졌을 때 이제 우리가 원하는 해양 교통로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익에 맞게.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KDX 1, 2, 3. 1은 이제 과거 구축함이고 KDX 2가 이순신함급, KDX 3가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제 배들이 과거에는 전투 체계라고 해가지고 센서하고 전투 문제 해결하고 무장 할당까지 하는 이런 전투 체계를 애국거를 가져왔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국산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지스함도 그 스파이원 델타하고 전투 체계는 미국 럭키드 마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KDDX가 미니 이지스함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이지스 이제 그 스파이 레이더 같은 그런 능동 배열 레이더를 장착을 하고 또 선체 또 전투 체계 전부 다가 국내에서 만든 걸로 장착하기 때문에 아주 관심이 많죠. 와, 그러니까 독자 설계 역량이 그렇습니다. 발현된 거네. 네네. 예. 그래서 원래 이제 KDDX는 이제 우리가 기동함대가 있지 않습니까? 기동함대가 이제 이지스함도 있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공 능력을 획기적으로 또 신장을 시키기 위해서 요구된 함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방산 수출이라는 차원에서 또 함정은 네. 굉장히 기여가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함정이 한 척이 그 수출이 되면요. 거기 안에 한 2, 3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선체에 대한 기술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함정이 만들어지면 약 30년 동안 운용을 하는데 수출된 한 그 나라에서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 훈련이 필요하고 군수 지원이 필요하고 부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같이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는 안전이 이 함정에 관계된 군사적으로 안전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 군수 지원 그 자체보다 네. 그걸 매개로 국가끼리 그럼요. 이제 협력이 너무 긴밀해지니까 네네. 우군을 확보하는 거죠. 그럼요. 예? 동맹국이네 거의. 예. 그 함정을 수출해서 이제 그 나라에 쓴다 그러면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중요한 매개가 되는군요. 네네. 최근에 폴란드, 페루 뭐 이런 데하고도 이제 대규모 계약도 체결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또 이제 뭐
뭐 많은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MRO 네. 이게 우리가 제공해준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지렛대가 되고 한미 동맹에서 네. 혹시 돈 말 안 들어 하고서 이게 보면 에이씨 우리 아니면 니네 함정 운영 잘 못해 하는 맞습니다. 것도 말은 안 해도 뒤에 버팀목이 돼주잖아요. 네. 정말 한 나라 국가의 정말 중요한 역량이에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 함정 건조 능력은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예술이거든요. 예술. 종합예술. 예. 그다음에 첨단 기술의 집약체, 또 해양 그 전략을 구사하는 핵심 함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MRO를 유지하고 하는 것은 그 해당 국가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과거 우리가 그렇게 했거든요. 미국의 그 폐기ram을 가져와서 우리가 유지를 하면서 그 부품, 그걸 미국에서 계속 사오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MRO까지 패키지로 해서 같이 수출하는 거죠. MRO 유지, 보수, 정비 예. 뭐 이런 용어죠. 그렇죠. 이게 없이는 뭐 그 동그라니 뭐 함정만 있어서는 뭐 아무것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아니지. 네네. 그러니까 지금 태국이 혹시 아십니까? 항공모함이 하나 있어요. 네. 태국에. 그 항공모함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딱 한 척. 한 척이 있다 보니까 지금 아마 거의 정박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견학 코스로 그냥 예. 정말 그래가지고는 그 이제 뭐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그렇죠. 거고. 네네. 정말로 종합적인 국력의 상징이군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세종대왕급 이지삼을 운영할 때도 거기 안에 부품이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나면은 그걸 우리가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 미국 로키드 마틴을 경유해서 부품이 들어와요. 네. 그렇게 하자면 안 되는데 그 비용이 너무나 비싼 거죠. 그래서 빨리 전투체계는 국산화한 걸로 해가지고 대체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 KDDX에 처음으로 국내 위상 배열 레이더하고 전투체계 좀 대공이 강화된 그런 전투체계를 말씀드리니까 참 든든하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네. 다행히 우리는 뭐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이런 이제 거대한 기업들이 네네. 이거 그 함정 분야 해양 방산 수출에서는 또 원팀이 돼서 또 그렇죠. 네네. 그런 모습이 정말 예. 뿌듯해요. 네. 물론 이제 국내에서 또 경쟁도 하겠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이제 우리가 림팩 훈련을 간다든지 또 뭐 퍼시픽 파트너십 훈련, 코브라 골드 훈련 다양한 그 연합 훈련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훈련을 하면서 우리 이제 참가했던 우리나라 군함들하고 네. 그 나라 이제 군함들하고 같이 이제 전술적으로 이렇게 운용도 해보고 또 친목을 이제 유지하면서도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비칠 때 보면은 이거 한국이 아주 우리하고 아주 동맹이야. 그러면은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네네. 아니 나도 그런 그 느낌이 좀 있었는데 해외 이제 그 국방무관을 하면서 그걸 하잖아요. 협력을 국방무관 하셨습니까? 예. 하면 물론 해군 무관도 겸하니까 네. 이런 관련 사업에 대해서 가서 협의하고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고 혹은 뭘 도와달라 하고 그러면 갑자기 친해져. 그렇죠, 친근한 언어로 바뀌어. 그걸 느껴요 피부로. 네네. 그러니까 이런 매개가 정말 국가끼리 가까워지면 중요하구나 하는 네, 걸 네, 네. 현장에서 절감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 나온 걸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3,000톤급 잠수함이 지금 하와이까지 태평양 횡단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요. 네. 그러니까 얘 이제 도산한 장호함이 거기를 거쳐서 이제 캐나다에 가가지고 캐나다하고 우리하고 또 연합훈련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가면은 이제 캐나다 시민들을 포함해서 다 이제 관람으로 올 것이고 거기에 같이 훈련에 참가했던 캐나다 군인들하고는 또 같은 친구 돼가지고 어깨동무할 것이고 그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같이 원팀이 돼가지고 캐나다 잠수함 수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거에 그 청해부대 작전 과정에서 네. 무슨 군수 지원 요소가 약간 그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 야 우리 기름 좀 넣어줘. 네.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제 주재국 선박이 가서 기름 넣어주고 정산하는 과정이 또 제가 개입해서 받아서 갖다 주고 하니까 그런 일도 있었고 이런 게요 뿌듯해요. 정말 뿌듯해요. 한 국가의 이 힘이 이런 협력에 의해서 원활하게 돌아간다 싶을 때 네. 그분들이 또 그렇게 호의적으로 거의 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게 아마 동맹국이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해양력을 좀 강화하는 문제가 우리하고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냐 되게 이런 얘기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보다도 본질적으로는 국민이 해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고 더 친근하게 바다를 생각하는 또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영역이 우리나라 땅 말고 바다는 약
그 200해리죠. 200해리 약 370km. 거기까지가 연안으로부터 우리 해양이 우리 땅이거든요. 거기 안에서는 애국이 와서 뭐 조사를 한다, 탐사를 한다, 그 안에서 뭐 기름이 있으면 기름을 캐간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야 이게 해양에 대한 어떤 부흥이 좀 일어날 것 같은데 실제로 일본이나 그런 경우는 보면은 조그만 섬에다가 막 시멘트 붓고 해고 자기 땅 만들고 거기서 200회를 또 확장시킨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호도뿐만이 아니고 저쪽에 덕도 밑에 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거기다도 어떤 시멘트 붓고 해가지고 영토를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그 바다 하면 네. 그냥 레저를 즐기거나 휴식을 찾거나 뭐 이런 네. 것도 육상에서 하고 뭐 스포츠도 이제 뭐 골프 치고 테니스 치고 뭐 이런 육상이 조금 이제 살만하면 공중으로 간대요. 패러글라이딩 하고 무슨 경비행기 타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보다 더 나아가면 바다로 가요. 바다로 간다는 거예요. 네네. 바다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현역 생활을 할 때는 국민 그 GDP가 3만 불이 넘으면 바다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바다가 보니까 동해안도 수심이 깊고 위험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쪽에 이제 그 휴양 도시 같은 데를 보면 완만한 경사가 있으니까 거기가 좋은데 아마 우리도 조만간에 이 바다를 매개로 한 큰 또 스포츠가 부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양 스포츠, 해양 레저 이거 뭐 붐이 일어나기를 뭐 기대해 봅니다. 아, 예. 이거는 감사합니다. 결국은 네네. 바다를 포기하면 미래를 포기한 것이다. 이런 당연합니다. 얘기하고 이제 같은 맥락 같은 거니까요. 네네. 정말 바다 출신 옛날엔 사실 뭐 시쳇말로 뱃놈이었죠. 뱃놈. 네네. 그런데 그 험한 파도와 싸우고 외로움과 싸우고 광활한 데서 네네. 이제 그 수련을 한 분들이 큰 리더십이 있더라고요. 그 바다에 대한 이런 긍정 마인드가 좀 생기고 네. 우리 또 해양수산부가 바다 바다로 근처 가지 않습니까? 부산으로 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국가 설계라는 건 이런 겁니다. 네. 예, 뭐 하나 좀 지원하고 어쩌고가 아니라 생태계를 구성하고 국가가 맞습니다. 원대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적으로 조정해 주는 건데 네네. 아유 정말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해군의 간부를 양성한 해군 사관학교도 바닷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해. 네네. 지금 진해 있고 또 부산에 해양수산부가 이동했기 때문에 아마 바다에 조만간에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아니 북해 항로도 또 뚫겠다며. 아, 그럼요. 북해항로 끝나야죠. 그 이제 북해항로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같이 북해항로가 북북해, 뚫리면, 북해항로. 북극항로가 뚫려버리면 지금같이 저기에서 그 호르무즈에서 그런 위험이 없어지는 거죠. 훨씬 또 거리가 더 짧고. 네네. 정말 가슴 뛰는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네네. 우리 중요한 정부와 역할 좀 해주십시오. 네, 정부와 우리 해군이 손을 맞잡고 진짜 바다를 포기한 국가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이제 바다를 포기하지 않고 바다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국력이 계속 신장되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또 힘이 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온 삶을 바다에 바친 분이죠. 고한석 제동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